역시나 여전히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고 법원 내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이 내란 속의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충격적 결정을 내렸는데 법원도 법원이지만 역시 원흉은 검찰이었습니다. 어째 법원이 요즘 민심 눈치를 보나 했더니 법원도 기어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내란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도 법원이지만 앞서 말했듯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은 역시 검찰인 것 같은데 이미 보도로 많이 나왔지만 윤석열 구속 취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황당하게도 검찰이 시간 계산을 잘못하여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기소를 했기에 구속수감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나 판단을 받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공수처와 검찰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첫째 사유는 검찰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만에 하나란 것조차 고려하지 않고 시간을 꽉 채워 기소했다는 것은 100번 1000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 중에서도 체포 적부심에 소요되는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걸로 봤던 검찰의 논리가 뒤집어진 게 컸는데, 예컨대 구속 적부심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있지만 체포 적부심의 경우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고로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판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명색이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일인데 아주 조금의 여지조차 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예상 못했다? 이는 검찰이 해체돼야 할 정도로 무능한 조직이라는 방증이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윤석열 측에 살아날 구멍을 열어준 것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 애초에 검찰이 윤석열 수사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2.3 1차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 검찰은 물론 경찰과 공수처까지 수사기관 모두 윤석열 사냥에 달려든 바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AI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를 비롯해 수많은 법조인들이 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에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법원이 내란 범죄자들에게 공소기각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 검찰은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윤석열 수사를 결국 공수처와 경찰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애초에 수사 범위에 명시적으로 내란죄가 있지 않은 검찰이나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수사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법원이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 공수처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공조본이 검찰로부터 윤석열 수사를 넘겨받은 부분이 치명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시작하고 영장은 공수처를 통해 치고 최종 기소만 검찰이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검찰의 욕심이 몰고 온 나비 효과가 이렇게까지 커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내란 수계의 요람, 검찰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몇 가지 다행인 점을 보면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완전 부정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또한 이러나 저러나 이번 일은 윤석열의 구속만 취소된 것일 뿐 범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며, 더더욱 헌법 위반을 다루는 탄핵심판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관련해 이 부분은 최민희 의원의 명확한 팩트체크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지금 판결문 보셨잖아요, 최욱 씨도. 네. 그거 보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변호인들, 윤석열 변호인이 얘기하는 게 다 받아들여졌냐? 아닙니다. 중요한 두 가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그거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고요. 네. 나머지 주장한 부분이 뭐였냐면 윤석열 변호인들이 이게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범죄 요건이 안 된다는 식의 주장, 그리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네. 내용은. 그래서 절차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때 체포 적부심이라는 거 우리가 되게 생소했거든요.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온갖 네. 법기술을 활용했는데 그 체포 적부심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넣냐 안 넣냐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잠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들어간다. 그래서 연장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렇지. 법원이 되게 저는 부담이 많이 돼서 꼼꼼하게 봤구나. 하나라도 일말에 네. 판단에 흠결을 주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검찰대로 대응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헌재 판결이 나기 전에 윤석열이 동영상이나 그리고 그 구구 집회에 나온다? 저는 그거는 뭐 헌재 판결에 파면에 도움이 되는 행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민주시민들 역시
기존의 수사기관들에만 의존하여 내란을 완전 진압할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정권 교체 후 특검 출범을 하여 윤석열과 김용현 등 국방부 인사, 더 나아가 검찰, 경찰, 김건희까지 수사하는 것만이 완전한 내란 진압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다만 우리가 지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즘 워낙에 상황이 민주진영에 유리하게 흘러가 우리가 다소 방심하고 있던 것도 사실인데, 윤석열 파면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정이라는 문구를 보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전 상태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황망한 소식에 절망하기보다 더 이를 악물고 법원을 향해서도 민주시민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